진짜 내 모습으로 잘 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페르소나라 그러잖아요. 가면.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생활하고 계실까요? 때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인 양, 때로는 정말 착한 사람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나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야 된다. 내지는 나의 모습을 감추고 살고 있다. 이거는 너무 슬프고 힘든 시간들인 거죠. 내면에 나를 찾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융이에요. 이 칼 융은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열등감이나 우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했었고, 또 사람의 성격은 출생 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연구한 심리학자인 거죠.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프로이트보다 무의식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했었어요. 정신은 결국은 의식, 무의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이트가 칼 융을 정말 애제자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칼 융하고 프로이트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두 분이 갈라서는 계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프로이트는 그 리비도,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비도인 부분에서 이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거고, 그 반면에 이 칼 융은 일반 에너지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억압된 성적 본능이라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융은 자아통합, 인간이 성숙되는, 결국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융이 스승인 프로이트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떠나고 나와서 별도 연구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 융이 엄청 어려웠겠죠.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상태에서 몇십 년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연구에 집중을 하면서 분석 심리학, 자기를 찾아가는 이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는데, 개인 무의식은 억눌린 기억까지 포함되는 게 개인 무의식이고, 이 집단 무의식은 종의 개념으로 이 무의식을 해석을 한 거예요. 종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 이런 거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꿈을 꾸실 때 그 프로이트도 꿈에 대한, 무의식 부분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융도 마찬가지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꿈 꾸실 때 꿈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는 그냥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융이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그 자기가 자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셀프에 대한 개념하고,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 이 네 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페르소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되는 현상, 그거를 페르소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질투하고 또 누군가한테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융은 그림자, 섀도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감정에 솔직해져야지만 나에게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갖고 있는 남성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 이거를 가지고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셀프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자아보다 더 깊은 개념으로 자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6년 이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융 같은 경우는 개성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처와 외면된 자아와 진정한 나와 내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압된 감정들과 마주해야 되는 게 개성화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를 적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꿈일기를 쓰는 거래요. 이 꿈일기를 쓰는 거는 무의식에 있는 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는 거를 이 꿈일기로 적용을 해보는 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싫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랑 뭔가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씩 써보는 거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그림자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내 눈에 걸리고 어떤 모습이 너무 싫으면 그 모습 안에 내 모습이 담겨 있고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싫어하고 멀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상상을 시도하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프로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과 전의식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의식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 융이 쓴 이 레드북은 이 융이 이 책을 쓰는데 16년이 걸렸대요. 이 책을 쓰는 동안 융은 원형, 집단 무의식, 개성화 이론 이거를 정리했다는 거죠. 융이 프로이트와 결정적으로 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리비도, 생활 에너지, 성적 에너지 이런 부분하고 종교 부분이 안 맞아서 결정적으로 결별을 하게 됐던 거래요. 융의 원형의 이론을 보면은 융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론을 정리한 건데 자아와 자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자는 의식의 중심을 정리한 부분이 있고 자는 전체 인격의 중심적인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융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 꿈을 기록하고 페르소나, 가면을 벗고 나의 그림자, 섀도우를 들여다보는 것. 이 세 가지의 절차가 결국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거라고 융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가면은 어떤 걸까요? 그 가면을 이제는 벗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림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느 한 단면에 내가 담겨있는 그 그림자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것. 이게 결국에는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그 전의식과 무의식을 합친 90%. 융은 이 무의식을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연구를 한 거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또 이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아, 무의식의 만남을 통해서 전체성을 이루는 과정을 형성한 융의 철학은 분석 심리학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식구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쟤는 아직도 꿈을 꾸고 산다. 아직도 현실의 그 엄중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그 상상의 힘이 더 강렬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상상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또 성향적으로도 저는 상상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도 하고 그 상상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상상의 힘, 무의식이 90%나 된다는 이 잠재력, 무의식, 이거의 힘을 더 강력하게 믿게 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죠.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면 저희의 사고는 거기에 딱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상상은 정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나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상상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은 정말 무한정으로 해도 되는 거고 또 무한정하는 상상을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이 융을 보면서 더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오늘은 한번 상상을 무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